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주제인 병원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RM에 대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병원 마케팅 전략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보통 컨설팅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에 대한 논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그냥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보통 컨설팅 쪽에서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상당히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매자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정도를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다. 그래서 이 말하는 마케팅의 개념을 아주 고객의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customer expectation, 고객의 기대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오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니즈나 그대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케팅을 조금 더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케터는 우리식으로 하면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CEO라든지 중요한 어떤 보직자분들은 그 마케팅의 기대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기대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커스터머 딜라이트,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만족도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병원도 큰 카테고리에는 서비스 산업의 하나 일종인데 그 퀄리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셀링, 우리가 말하는 어떤 판매, 판촉 또는 그것과 조금 다른 컨셉인데, 이 판매라는 컨셉은 기본적인 시각이 퍼스펙티브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은 키워드가 셀링이나 판매라든지 프로모션, 촉진에 포커싱이 있는 반면에 마케팅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보는 이런 어떤 관점이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스터머, 고객의 니즈, 요구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현대자동차가 가끔 이제 최근에 많이 미국에서 JD 파워에서 초기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보다 굉장히 JD 파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키아가 뭐 랭킹 판매 6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어떤 패밀리카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 JD 파워에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7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커스텀 세티스팩션 인덱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미국의 상당히 중요시되면서 우리 사회도 점차 환자의 만족도가 점차 중요시되는 그런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환자의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를 제도권에서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평가에 현재는 본평가는 아니지만 시범평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기존의 마케팅은 몇 가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마케팅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마케팅 의뢰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마케팅은 경쟁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발생시킨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마케팅에 오해가 있었는 건뭐 미국이나 우리 사회도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영리병원이 한 17% 정도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은 뭐 미국에 이제 주식 상장을 되어 있는데 이 영리병원들이 과거에 어떤 그 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는 비영리병원에 대해서 상대적인 원가를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뭐 휴마나라든지 이런 대규모 체인 호스피탈이 공급 약품 공급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볼륨을 대단히 많이 해서 재료비의 관리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비교 우위의 코스트가 원가가 싸게 싸서 비교 우위에 또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학자들이 조사를 하면은 효과적인 마케팅에 통해서 경영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점차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이런 것들에 비추를 했을 때 국내 병원들의 성공 여부도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마케팅 전략과 비교를 하면은 처음에는 모든 게 이제 도입을 해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 80년대 이후에 전국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급성장을 한 사례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 세태기 단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마케팅의 기법이 달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하나의 성숙기에 와 있다면은 성숙기에는 목표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value added 된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오션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도심에 있는 예를 들면은 저동에 있는 백병원이 이제 문을 닫은 것처럼 공간이 오랫동안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자들이 격감을 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세태기도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낮은 수준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 이런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마케팅 전략은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외부 마케팅이겠죠. 오는 환자분이나 지역민들에 대한 대상. 또 하나의 마케팅은 조금 개념적이지만은 직원들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 내부 고객, 그러니까 병원의 직원이 환자와 관계를 맺는 관계형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죠. 실제 병원의, 지역 병원의 컨설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입원을 해 있을 때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직원들을 이렇게 릴레이션을 통해서 오는 케이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병원이 조금 마케팅 개념이 있다면은 내부 직원들이 해당되는 환자의 방문을 해서 입원실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관계형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도 병원 마케팅의 지역 병원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마케팅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에 이제 많이 알려진 4P와 4C 전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 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뭐 이런 어떤 4P 전략이 있다면은 마케팅의 최근의 개념은 커스터머의 밸류, 코스트, 컨비니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환자의 입장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고객을 바로 알고 다양한 어떤 채널들, 요새 말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이런 관계형 다양한 어떤 채널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요즘의 하나의 마케팅의 새로운 어떤 기법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매체에 대해서 기존의 광고 쪽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다양한 어떤 매체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문 같은 경우는 매체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매체 가치를 가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옥타병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재접촉률을 높일 수 있지만은 어떤 변동 내용을 즉시 변동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초기라기보다는 병원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옥타병 광고도 나름 의미가 있다.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게 문제점으로 보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의 바다인 것처럼 정보의 과다로 해서 매몰된 가치가 될 수가 있고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너 광고가 위로 오게 한다든지 플래시 광고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있을 때 병원경영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많은 개수는 아니었지만은 병원의 어떤 광고의 매체를 활용하는 순위도는 보시는 것처럼 소식지, 전문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광고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은 역시 병원의 어떤 그런 이미지 광고가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우수 의료진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병원의 실제 선택을 하는데 이슈가 되고 있고 포인트가 되는 것은 환자들의 조사를 했을 때 역시 구전에 의한 주위 사람의 소개에 의한 것들이 역시 아직은 1위로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의 분들에 대해서 어, 괜찮은 이미지, 그다음 괜찮은 메모리,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환자분들의 어떤 experience management, PE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자료보다는 일단 미국의 정리한 자료를 보면 병원의 사례가 이제 점차 미국을 아마 우리도 그런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텐데, 미국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환자가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을 고객 만족을 위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든지 임상적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계고, 깊은 관계, 그러니까 고객과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이런 전략들도 상당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병원의 홍보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뭐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서비스 업종의 어떤 상품은 몇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잠재 상품, 확장 상품, 기대 상품, 보문 상품. 역시 이제 본원적인 상품에 있어서는 퀄리티를 향상을 시켜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질적 우위를 갖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환자들이 내원을 했을 때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것들의 잠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상품, 이런 것들을 해서 틈새를 만들어가는 전략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상품을 보다 세분되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블루 오션을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이 마케팅 전략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 병원 마케팅의 구축 전략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신뢰감과 신용도를 쌓을 것인지에 대한 역시 기본 베이스는 의료의 질적인 향상이나 그것도 퀄리티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접근성인 거죠. 그래서 환자의 고객 접점 부서부터 한번 쭉 환자의 롤 모델을 통해서 뭐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자면은 병원의 한 10%가 초진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초진 환자들이 병원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초진 환자 전용 창구를 둔다든지 해서 접근도를 액세스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대단히 의미 있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병원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 병원이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을 어떤 예의 바르게 대했다는 것, 저희 우리가 말하는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전체 직원들이 예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게더링하기 대단히 희망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누가 어떤 상황에 물어봐도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환자와 내부 고객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끔씩 이제 환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 입장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병원에서 내부 직원이든 내부의 전문 인력을 어, 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 이런 것이 중요한 하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병원에서의 어떤 그 텐지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규정이나 룰에 매이가 한다면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특히 공공병원이 이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유연하게 환자를 대하는 이런 구축 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구축을 한다면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환자들 지역에서 우리 병원이 어떤 마케팅 포지셔닝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마케팅의 포지셔닝의 전략은 전문적인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종합병원의 포지셔닝을 할 건지 아니면 과의 한 특성화된 질환을 전문으로 할 건지 하는 포지셔닝 전략도 마케팅 전략과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광고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라서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해서 현재 파지티브한 의료 광고의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8개 이외의 광고는 다 법적인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집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야 광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CRM입니다. 이 CRM은 사실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백화점 쪽에서 먼저 인용된 어떤 광고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매니저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전략적 관점이나 관계 유지 또는 데이터 관점에서 구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RM이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므로 해서 최근에 AICC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콜센터와 연결을 하는 AICC 기법하고 연결돼 가는 이런 발전된 단계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콜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한테 접근을 해서 환자들의 내원 시점을 알린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들한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환자들이 필요로 한 예방 접종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릴레이션십 매니저먼트가 현재 접근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CRM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적인 요소, 하나는 관계적인 요소, 하나는 관리적인 요소. 이 관리적인 요소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하고 관계적인 요소는 양방향성 기술을 통해 어떤 생애의 가치를 계속 연결해가는 의료 서비스의 상품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현재 전략적인 기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RM은 세 가지 관점에서 관계 유지 전략, 관계 회복 전략, 관계 강화 전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강화나 관계 유지 전략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 회복 전략이나 관계 유지 전략은 우리가 로열티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잠재 고객이나 단골 고객에서 올리고 단골 고객은 우리가 로열티를 높이는 우리 병원을 대착계하고 주변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옹호자 입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기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CRM의 툴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릴레이션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마케팅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기울고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린 대로 핀포인트 마케팅이라든지 DB 마케팅이라든지 관계 유지 마케팅 이런 것들도 개별 타겟팅으로 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DB를 통해서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하고, 관계 유지 마케팅에 있어서 일반 고객인 환자를 닿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근처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관계 유지 마케팅 전략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료에 종사하는 약국 쪽의 검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때 조금 어드밴티지를 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관계 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로 옮겨가다 보니 모바일 마케팅이 대단히 필요로 하고 이러한 건데, 이러한 것들은 모바일 마케팅을 어떻게 현재 정보 시스템과 연결을 했을 때 웹 마케팅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모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환자 DB에 연결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런 것들도 병원의 마케팅에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CRM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CRM의 환자들한테서 어떤 병원에 경진대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들에 대해서 뭐 제가 가진 아이디어인데, 외국의 어떤 병원 사례를 한번 보면은 어떤 클리브랜드의 케이스였는데, 환자가 건강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부인이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 클리브랜드에 와서 환자가 가지고 있던 갈등,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클리브랜드 직원이 다 쓰다듬어 주면서 그 치료를 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완치가 되는 과정 이런 거를 쭉 보여주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소위 말하는 하나의 작품처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 있는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니까 환자들을 접근을 했을 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돌아갔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병원의 다양한 어떤 그런 CRM과 관련되는 어떤 포토를 만들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면은 그거 나중에 또 그걸 동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컨텐츠를 활용하는 이런 전략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소위 파티스페이트 고객, 내부 고객인 환자들만이 아닌 내부 고객 직원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분들도, 입원 환자가 되겠죠. 환자분들도 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어떤 우리가 딥 릴레이션십에 있어 이런 것들에서 마케팅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얄티를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언론에 기사를 제공하는 어떤 전략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이러한 언론 출신들 분들이 이제 이러한 대응을 해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우리가 그런 자원이 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마케팅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제 최근에는 하도 다양한 어떤 매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볼 수 없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다 보면 이제 온갖 슬로건 사회가 되는 것처럼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어떤 슬로건들이 이렇게 정당에서 나오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렇게 마케팅의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믹싱을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믹싱을 하는 전략은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아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자체적인 가지고 있는 미디어들을 많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미디어들이 있으면 이런 불의 홍보 대행사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죠. 병원의 전문적인 날리지를 가진 전문 의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진료 과목을 소개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준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새로운 미디어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컨텐츠나 관심을 유도로 해가지고 내원 고객을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이런 어떤 유도 전략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유튜브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홍보 대행 또는 홍보 매체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91%가 온라인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PC를 통해서 과거에 TV를 보는 매체를 유튜브로 이제 옮겨왔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효과적인 전달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학 중심의 컨텐츠를 만들고 초기에 이제 도입을 할 때는 다소 어렵다면 대행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편성을 통해서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국내 대학병원들이 전문의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이러한 영상들이 환자한테 관련되는 정보로 제공하고 그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인 카카오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카카오를 운영하는 방법은 최근에 다양한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상담을 받아보는 좋은 전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핵심적인 전략은 우리가 가진 병원들이 핵심 전략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어떤 전략이 되든 병원의 질적인 우위든 아니면 전문적 영역이든 그런 걸 가지고 이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가져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